자, 현대로템 이 기준이 좀 잘못돼 있어요. 1000만주가 터져야 되죠. 1000만주. 최소 범위를 얘기합니다. 변동성이 이제 크게 확장되려면 1000만주. 1000만주 미만이면 이제 추세매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대로템은 12월 27일 교육을 해드렸는데 10월달의 기준이요. 10월, 11월 기준에 11월 10일과 16일 날 변동성이 확장이 되죠. 그러고 나서 17일 날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이 부분을 잠시만요. 이쪽으로 갖고 올게요. 현대로템을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 다시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로템은요 11월 10일 날 500만 주가 터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거래대금 1000억 미만에서 움직이다가 500만 주가 터지면서 2만 그때 4천원, 5천원, 6천원 대니까 그럼 1300억, 1200억, 1300억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응? 그게 11월 10일 오래간만에 거래 빵. 그 다음에 11월 16일 날 700만 주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또 변동성이 꽝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원래 이제 한국항공우주 위주로 들여다봤었는데 편입 비중을 거래가 터진 현대 비중의 매매 사인으로 바꿔드리죠. 그러고 나서 11월 17일 날 사고가 터집니다. 어떤 사고가 터져요? 갭상승 5%의 고점 10.90 그러더니 보합까지 밀려 내려가요. 그러더니 다시 돌려서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이 2600만 주가 터져요. 7300억 2600만 주 7300억이 터지는데 그러한 변동성이 그러한 거래대금 속에서 나온 변동성이 11%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러한 아주 웃기지도 않는 흐름이 지속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꽉꽉 눌러놓고 매집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일 당장 사야 될 종목 뭘까요? 라고 하시면 윤정도는 분명히 현대로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VVIP 방에만 알려드려야 될 내용을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다 오픈을 해드리냐. VVIP 회원님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놀부파파 선생님께서 아까도 올려주신 글 내용 보시면은 이렇단 말이에요. 믿고 따릅니다. 응? 믿고 따릅니다. 맞습니다. 응? 이럴까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타이밍 놓치기를 거듭하지 말고 믿고 따라하는 게 최고인 듯합니다. 여러분들께 아무리 오픈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윤정도를 신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못 따라한다는 걸 아세요. 응? 농담이 아니라 이 늦은 심야 시간까지 고생하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과금에 대해서 자신감이 결여되잖아요. 신뢰가 떨어지니까 그래요. 응? VVIP 방 1년에 2,400만 원씩 과금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왜 들어와 계실까요? 왜 몇 년씩? 장기적인 고객분들은 15년, 20년 이상씩을 15년, 20년 가까이를 왜 그렇게 계속 같이 가실까요? 별게 없어요. 8월 24일 날 우리나라에서 개별 종목 중에 마지막 거래대금 1조 터진 게 8월 24일 날 현대로템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11월 11일 날 카카오 거래대금이 20% 올라오면서 9,980억 터진 거예요. 1조가 안 됐어 조금. 그리고 카카오 뱅크가 28% 올라오면서 7천억 원대. 그리고 8천억 원대구나. 그리고 상한가 간 카카오페이가 시가총액 8조 넘긴 종목이 거래대금 6천억 뭐 이렇게. 8월 24일 날 문자를 10통을 보냅니다. 27,600원에서부터 27,600원에서부터 문자 발송을 하는데 이날 31,950원 찍어요. 31,950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부러워하시는 최고점 차익 실현. 최고점 차익 실현.
마이너스 1.5% 조정 시 31,500원에 또 31,000원에 전량차익 실현. 전량차익 실현. 이게 1차가 아니라 2차죠, 2차. 1차는 이제 31,500원이고 장중 고점이 31,950원이고 결론은요. 전량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23,000원, 24,000원, 25,000원, 26,000원, 27,000원, 28,000원, 29,000원, 30,000원, 31,000원, 32,000원까지 내리매수. 그러니까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분명하게. 이날 31,950원 고점을 찍고요. 24일 날. 그리고 26일 날 다시 한번 고점이 넘겨져서 32,000원대, 32,850원. 그렇게 고점이 찍힌 거예요. 52주 고가. 응? 그러고 나서 급락으로 반전돼가지고 자 보시면 10월 13일 24,000원, 11월 10일 26,000원, 11월 10일 25,500원, 11월 16일 26,200원. 그러니까 11월 10일 날이 500만 주 터진 날.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온 날. 11월 16일 700만 주 터지고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온 날. 그러고 나서 17일 날 27,500원, 28,000원, 17일 매수 평균 단가 이렇게 돼 있어요. 27,850원, 28,400원, 28,650원. 거래가 7,300억 터졌습니다. 이렇게 눌러놓고 거래 터트리고 결론은 이 현대로템이 이날 이후에 어마어마한 눌림목 속에서 어마어마한 매집이 단행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단행됐습니다. 특히 23일 이후에 거래일수로 6거래일, 7거래일 그 짧은 구간 속에서 우린 내리매수예요. 내리매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적 및 정책의 기준에서 우리는 주력주는 IT 자동차, LG화학을 편입을 해놓죠. 세 종목. 그리고 정책주, 미국의 정책주, 친환경.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 우리나라의 정책은 방산. 방산이 왜 정책주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끔. 그 전에는 미국의 허락을 받았어야 돼요. 장거리 미사일을 못 만들겠단 말이에요. 아주 못돼 먹은 애들이 깡패도 아니고 말이야.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도 똑같은 의견을 냈는데 항공우주청을 신설을 해서 항공우주 분야를 더욱더 확대시키겠다. 그리고 민간에게 추진체 기술, 발사 추진체 기술을 이양해 주겠다. 그게 어차피 이제 한국 항공우주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냐인데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져갔죠. 한국 항공우주는 주인이 없는 회사고 결론적으로 그 발사 추진체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력인 거죠.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냥 우크라이나 사태 덕분이다 이게 아니라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폴란드 이런 쪽, 동유럽 쪽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무기에 대한 욕구가 더 확장이 되는데 그 무기에 대한 욕구의 확장 중에서 중요한 거는 재래식 무기를 선진국에서 이제 더 이상 찍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재래식 무기의 수혜를 다 보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나서서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쪽하고 같이 계속 방문 그리고 재래식 무기 세일즈 그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저평가는 아닙니다. 지금 현대로템이 53.85% 수익이잖아요. 예? 6월 말 종가 대비. 근데 아니에요.
31,000원에 아까 보셨잖아요. 31,500원, 31,000원에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23,000원, 24,000원, 25,000원, 26,000원, 27,000원, 28,000원, 29,000원, 30,000원, 31,000원, 32,000원까지 내리 매수했잖아요. 우리는. 그 수익은 어떻게 할 거야? 바닥에서 다시 사서 낸 수익. 그 수익만 24,000원 대비해서 8,000원이면은 그 수익만 40%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월등하게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면 또 이건 자신감만이 아니라 멘토를 잘 선택한 거죠. 윤정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시간에서 4%대까지 밀려요. 35,000원 뭐 이렇게 막 4%대까지. 왜 밀렸어요? 말 같지도 않은 내용.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매출의 20%.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철도 관련된 내용인데 입찰 참여 자격을 일정 기간 6개월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입찰하면 되는데 담합을 해서 그래 담합. 응? 7월 24일 날, 7월 14일 날 장중에 공시가 나옵니다. 입찰 담합을 해서 벌금을 맞았다고 나와요. 그리고 9월 28일 날 정정 공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공시에서는 법적 대응하겠다, 행정소송하겠다 이렇게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알려줬던 거고 저때 당시에 벌금 맞았을 때도 주가 전혀 연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조치를 받는 거는 벌금을 맞았을 때 이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현대로템의 시간의 흐름을 그냥 뭐 그렇게 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략을 올려드리고 동영상까지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어요. 대단한 거죠, 윤정도. 동영상까지 이렇게 다 올려드렸다니까. 그 내용이 이거예요. 조정인데 전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방산 관련주 비중이 10에서 15%인데 현 비중 유지 및 외국인 기관 수급에 따라서 10에서 20% 확대 가능하다. 신규 편입자 10% 편입이 가능하다. 시간의 기준에서도. 그리고 가급적이면 12월 1일 오전장 동향 확인 후에 매매 기준 설정할 거다. 추 1.5에서 3% 등락범위에 5% 추가 편입해서 20% 비중 확보할 거다. 1차 목표 주가 34,000원인데 1차라고 써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현대로템을 12월 1일 개장 전 공략추 따라잡기 불균 따라잡기 개장 전에 올려드린 종목에 그대로 넣어드렸어요. 편입인다라고. 결론은요. 플러스로 마감됩니다. 시간에서 4%대까지 빠졌던 종목이. 거래대금 충분히 실어놓고 6월 6일 날 이미 노출이 돼 있던 종목이에요. 그때부터 해서 계속 이제 수주 관련된 내용이 계속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고란주 선생님 31,000원 전량 매도했어요. 전량 매도하자고 그랬으니까 재편입 31,100원 할까요? 아니요 라고 15% 17,261원에 편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6,000원에 편입했어도 저 수익 범위들이 얼마요? 언제 팔까요? 막 이렇게 21,600원 뭐 여기서 또 50% 올라온 거냐? 21,700원, 22,000원, 22,350원. 결국은요. 31,500원, 31,000원의 전량차익 실현. 그러나서 8월 24일 날 또 전량차익 실현. 8월 24일 날 20% 오른 날에 20% 문자 10번 나가고 9번 매수, 1번 매도. 11일 날 추가적인 이 수익 범위들 27,560원 일동제약도 샀었다고 41,000원, 41,600원 일동제약은 차익 실현할 거다. 현대로템 28,350원, 26,300원 17일 날 수익 내시고 22일 날 또 수익도 내시고 그리고 또 재편입하시니까 왜?
아주 공격적으로 문자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 지금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저평가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밴드의 하단부, PL 밴드 최하단부, PBR도 뭐 밴드의 최하단부라는 거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현대로템은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은 실적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최근에 2017년 이후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데도 가장 낮은 위치. 그래서 우리는 수급과 심리를 보는데 현대로템의 수급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일단 6월 8일, 7월 7일 날 공시가 스타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수출 관련된 방산 쪽에서. 그 내용들 쭉 연동이 돼 있고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의 내용도 사우디발. 근데 사우디발 방산 쪽의 내용도 또 쏠쏠하죠. 그러니까 11월 16일 날 시간의 강세뜬 이후에 17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 관련된 내용,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 또 방산 관련된 내용. 그렇게 되면서 7,300억 터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12월 첫 거래일에도 방산업체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외국인 및 기관의 수급 범위를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장중에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기관의 매매 동향을 코스콤에서 이렇게 뿌려줘요. 9시 10분, 9시 40분, 11시, 1시 10분, 2시 10분 장 마감. 그리고 장 전에 전일 내용.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보시면은 이런 광고가 있죠. 어떤 광고요? 외국인 기관 실시간 매매 따라하기. 실시간 매매를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라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코스콤에서 이렇게 분이 안 써주는데 지들이 어떻게 외국인 기관 수급을 알 수가 있냐고. 전산원에서 이렇게 분이 안 쏴주는데. 그리고 이조차도 완전히 틀립니다. 안 맞아요. 잘 끝나고 보면 완전히 당했다 이렇게 하는 거래. 추정치를 제대로 못 줄 것 같으면 안 주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은요.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그게 나와요. 얘는 뭐 틀리지도 않고 딱딱 맞게 나옵니다. 프로그램은 신고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대로템의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이 7월 22일에 100만 주가 한번 터졌고요. 그리고 80만 주, 90만 주씩 7월 26일, 7월 29일 날에도. 그리고 8월 24일 날 240만 주거든. 20% 오른 날이죠, 20%. 결론적으로 1억 900만 주짜리에 2% 이상이 하루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 들어올린 거예요. 개장 초에 9시 1분까지 뭐 순매수 기준이 거의 없었죠. 근데 윤정도는 9시 7분에 현대로템 27,050원에 500원에 20% 비중을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는 5% 아니 10% 편입하십시오. 27,500원에 이날 얼마 간다고요? 31,950원. 31,950원. 얼마의 차익 실현한다고요? 밀려 내려왔을 때 31,500원, 31,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 27,550원.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매도예요. 이때가 소폭에. 근데 기관들이 자체적인 매수세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9시 25분에 5% 신규 편입자 추가 편입 28,200원을 사십시오. 플러스 마이너스 2, 3% 등락해서 추가 편입하기로 했으니까. 결론은요. 31,950원 간다니까. 9시 25분에 프로그램이 40만 주고 들어와요. 6만 주 매도해서. 야, 이거 봐라. 세게 들어오는데? 오케이. 9시 반에 28,800원. 신규 편입자 5%까지 꽉 채운 거야. 응? 7.28% 올랐어.
그런데 프로그램이 9시 반에 좀 더 들어와요. 정치 상태에서 29,000원에 다시금 보냅니다. 아직도 못 사신 분들 계시면 빨리 사십시오. 거래가 터져 있습니다. 아직도 못 사신 분들은 29,250원 9%까지 편입하십시오. 거래 터져 있습니다. 90만 주가 들어와. 9시 44분에. 야, 이거 봐라. 계속 들어오고 계속 들어올리네. 29,600원에 추가 5%. 이거 빨리 편입하십시오. 거래대금 최상입니다, 지금. 거래대금 1위에 장중에. 야, 100만 주, 120만 주까지 사네. 거래대금 1위에 9시 46분에. 매수인 거야. 29,700원.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학 정리, 매수하십시오. 목표주가 33,000원 잡습니다. 응? 그렇게 해서 9시 55분까지도 계속 매수. 140만 주가 들어오네. 계속 매수. 3만 원을 넘겨요. 계속 매수. 현금 비중이 없어서 편입 못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 LG노텍, KB금융까지 싹 다 팔아서라도 현대로템 편입하십시오. 그리고 추후에 2차전지는 계속 샀죠. 10시 19분입니다. 고가가 36,000원이에요. 13% 편입. 200만 주를 넘깁니다. 1억 900만 주짜리, 1억 9천만 주짜리, 1억 900만 주짜리인데 200만 주를 사. 2%에 가까운 매수. 37,000원에 매수. 14%. 우린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했으니까. 응? 결론은요. 10시 반에도 계속 매수입니다. 31,000원. 응? 31,000원에도. 다만 고점을 이제 찍어요. 31,150원 이제 뭐 형성돼 있는데 15%까지 우리가 따라붙는 거고 240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1조 이상짜리는 최대 15%까지는 따라붙는다 했고 그런데 목표주가 상향하고 있는데 31,300원 현재가에 고점이 31,95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차익 실현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미 텍스트를 칠 때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가격 위에 있을 때 요거 좀 찍고 밀릴 때 여기서 차익 실현. 2차 차익 실현 31,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결론은요. 31,850원에 매직 계산기 캡처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그렇죠.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100원이라도 위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현대로템에 대해서 또다시 전략 이렇게 잡아서 올려드리고 프로그램 매수는 240만 주 정도에서 끝났어요. 근데 원칙을 지켰잖아요. 우리는. 1조 이상짜리 대형주의 기준에 1.5에서 2% 조정 시 전량 차익 실현한다. 또 10%만 수익 냈나?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원래 내고 있었잖아요. 거기다 신규 편입하신 분들도 15% 이상의 수익을 낸 거예요. 결론적으로 난 늦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 가격에서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프로그램 매수는 일단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유지가 된 겁니다. 2% 이상의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2%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밀릴 때 저렇게 저기서 전량 차익 실현했어야 됩니다라고. 이게 8월 28일 날, 24일 날 장중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여러분들 선배분들께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서 26일 날 32,850원까지 고점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는 거죠. 아쉬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서 10월 13일 날 24,000원 11월 10일 날 거래량 500만 주 1,000억 이상 터진 날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온 날 25,550원 또 16일 날 700만 주 터지고
거래대금 12 전후에 놓여졌을 때 12 전후 26,000원. 그리고 17일 날 7,300억 터질 때 거래대금 뭐 장중 1위까지 올라올 때 27,000원에.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죠. 계속입니다. 뭐 27,000원, 28,000원, 11월 21일, 뭐 11월 22일 계속 사는 거야. 11월 22일 그 보여드린 이유는 11월 22일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기간이 97만 6천 주를 사요. 그죠? 근데 저 기간이 누구냐면은 사모펀드에서 93만 주를 삽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익 범위 확정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3만원까지 24,000원, 25,000원, 26,000원, 27,000원, 28,000원, 29,000원, 3만원, 31,000원, 32,000원까지도 매수를 합니다. 11월 30일 39,000원. 그러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 마이너스 4%대 35,000원까지 내려 편입. 그리고요 12월 1일날 31,000원 저가 39,000원 편입. 마이너스 2.35 편입.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다 잡아드렸고 저 다 넘겼죠. 응? 저를 다 넘겼단 말이에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그 등락 포개 기준에 33,000원까지 목표주가의 상향. 마찬가지입니다.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11월 29일 날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응? 사모펀드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있고 대단하다라고. 1월 24일 이후에요. 14% 1,400만 주 수준이니까 1억 900만 주짜리에 12%대 13%의 매집이 들어온 거예요. 13%. 26,000원 평균 날 겁니다. 13%. 그리고 5월 20일부터 하면은 1230만 주니까 11%의 매집이 들어온 거예요. 11%. 그게 우리나라의 순매수 8위입니다. 8위. 5월 20일 이후에 순매수 8위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 매수 평균 단가가 26,700원이에요. 개인들이 물량 뺏긴 게. 프리미엄이 거의 없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9월 8일입니다. 세 달이 채 안 된 사이에 2,540억, 870만 주, 7%, 8% 가까운 물량을 매집을 했는데, 이 짧은 구간에. 그런데 삼성전자, SDI, 셀트리온에 이어서 4위예요. 시가총액은 3조 원대. 시가총액 순위는 100위 안에 들어오죠. 60위 안에 들어옵니다. 60위, 80위. 그런데 매집이 4위라고요. 매수평균 단가 얼마요? 27,600원의 개인들이 팔았어요. 프리미엄이 없죠. 더 놀라운 거 보실래?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 이겁니다. 11월 23일 이후에 11월 23일 또 11월 24일 그죠? 그리고 11월 25일까지 3거래일. 그리고 나서 월화수목 7거래일 동안에 1,670억 7거래일 동안에 5%에 달하는 매집이 됐어요. 7거래일 만에 5%의 매집이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 매집 1위예요. 근데 주가를 저렇게 매집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꽉꽉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응? 이렇게까지 꽉꽉 누르는 거예요. 매집 평균 단가가 34,000원입니다. 프리미엄이 아예 없죠. 프리미엄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9월 8일 이후에 또 지금의 기준에서는 5%를 때려 산 게 지금의 현재 기준에 이거 뭔가의 모멘텀 하나 나오면은 그냥 불기둥 되는 거예요. 불기둥.
매집에 대한 기준점 뭐라 그랬어요? 5에서 10% 매집하면 30에서 50%, 2.5에서 5%면 20에서 30%, 그럼 20%, 30%, 50% 해줘봐요. 3만 원 매도라고 하고 3만 500원인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은 3만 6천 원 1차 목표 주가, 3만 9천 원 2차 목표 주가, 4만 5천 원이 3차 목표 주가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거 윤정도 책이잖아요. 도서 자료를 2008년도의 도서 자료입니다. 수익률 대에 8번 우승한 윤정도가 이게 맞다라면 검증이 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죠. 응? 검증이 된 내용이라고. 어떤 종목이든 매집이 되면 저렇게 들어올린다고. 이거 주봉 잘 보세요. 이거 주봉 이 위치를 어떻게 됐어요? 위에다 줄 거드리고 초록색으로 캔들을 만들어 드리죠. 거래 터질 겁니다라고 표시해 놓고. 결론은요. 결론은요. 계속입니다. 계속. 계속이에요. 계속. V장 패턴이죠. 뭔데요 이게? 아일랜드 갭이 발생됐다라고 했죠. 수급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응? 7거래일 만에. 결론은요. 갭에 대한 이러한 손골 반전에 대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V장 탄력 반등을 기대한다. 이거는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교재인 거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무 데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새벽 1시 제 방에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방송 중입니다. 온라인. 이러한 교재 내용의 공부를 다 하시고 주봉의 돌파 갭의 기준에서 목표주가 33,000원이고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지금 36,000원 이상으로 쭉쭉 올라가 있고 월봉에서 장악형이 떠 있습니다. 이 장악형 크기 보세요. 거래량 터진다고 했고 쭉쭉쭉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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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지 않으세요? 이 월봉이에요. 응? 월봉 아랫단 하단 부분을 뭐라 그랬어요? 양봉의 아랫단은 몸통으로 인식한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죠. 몸통으로 인식한다. 장악형 뜨고 장악 확인형. 거래 이번 달에 터지한테 무조건 터집니다. 앞에 넘겨 안 넘겨 넘깁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나옵니다. 그 수익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보여드려요. 11월 1일부터 10% 이상 수익 난 수익 자랑 계좌입니다. 이게 월요일 날 상한가 가가지고 추가 수익 30%더 나오죠. 여기서 피코그램 같은 종목. 이런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이런 수익이 나니까 어? 그러니까 저런 금양 같은 종목에서도 저런 엄청난 상한가 간 날이잖아요. 29%대. 지금 온라인 상에서도 교육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내 계좌 수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이런 극대형주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수익을 내시려면은 윤정도를 신뢰하시면은 VVIP방 같이 가셔야죠.
부럽지 않으세요? 이런 수익 범위들을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14조까지 올라간 종목에서 카카오페이 상한가 이후에 추가 18%. 응? 부럽죠? 이런 수익 범위들. 현대로템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LG화학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SM 지금 뭐 계속 쭉쭉쭉 9만 원 넘길 흐름이에요. 9만 원 넘깁니다 당연히. 응?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응? 작년 3분기, 4분기, 하반기처럼. 아시겠어요? 이 수익 범위들.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더 이상 망설이지를 마세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셔가지고 음? 함께 하셔야죠. 전화 지금 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절실하신 분들이 전화하시는 거지 지금. 음? 전화하셔서 나도 나도 저런 수익 내게 해주세요라고. 음?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음? 현대로템은 진짜 굉장한 여러분들의 선물이 될 거예요. 12월에 가장 큰 선물.